안녕하세요. 수익마스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가 더딘 만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다가오는 추석에 고향 방문을 예전에는 권장을 했었지만 이제는 좀 자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 속 비대면 그리고 언택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시장 역시 이와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다가오는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대응해야 우리가 수익으로 만세를 부를 수 있는지 우리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1부와 2부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부에서는 한 주간의 이슈, 또 특징주, 관심주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2부에서는 알찬 강의 시간과 더불어서 상담 시간도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 번호 02-786-13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전화 상담 도와드릴게요.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강태공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입니다. 상당히 좀 오랜만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두둑히 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대응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그 종목들 가져온 거 전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주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시장 과연 조정인지 하락인지 괜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이 올라가든지 빠지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는 꾸준하게 우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종목과 더 좋은 시황을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따라와달라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 만세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어제 마지막 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시장 정부 정책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코로나 관련주들 또 다양한 움직임들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흐름이 중요했고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우리 시장 어땠을까요? 좀 많이 다사다난한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증시가 꺾인다라는 생각을 아마 개인 투자자들부터 아무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실제 증시는 이번에 공매도 6개월이 연장이 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다들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부분에서 이 기술주들의 고평가 기술주들이 너무 거품이 껴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라든가 아니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 나오고 주가가 쭉쭉쭉 지금 마이너스 2%, 3%씩 매일 빠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 증시 하락과 동시에 사실 국내 증시에 공매도가 있었다라면은 어느 정도 사실상 증시가 이미 눌려 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상 지금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증시 하락에 국내 증시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1% 빠졌다. 그럼 국내 증시도 한 1%에서 한 1.5%, 많게는 2%까지 빠지는 모습 보이고 그래서 미국 증시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사다난하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다른 것들은 다 눌리더라도 현대차만큼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다면은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친환경 정책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상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전기차, 수소차 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정책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한다면 그게 바로 현대차라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이죠. 2021년 약 5월에는 4월 또는 2월에
아이오닉 5라든가 또는 기아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자신만의 기술력으로 정말 다른 기술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현대차만의 기술력으로 전기차를 출시를 하고 거의 뭐 15종, 16종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아마 지금 이 상승세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올랐다 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상승세가 기대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또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시가 약하더라도 그 약한 증시에서 약한 종목, 하락하는 종목 보면서 이거 어떡하냐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 장사 얘기하죠. 시장이 대폭락이 나와도 오를 종목은 오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오른 종목 뭡니까? 현대차입니다. 그럼 현대차 관련 종목 중에서도 가장 센 종목,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가져왔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보면서 이 흔들리는 시장, 이슈가 많은 시장에서 대장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현대차와 관련된 종목들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신데요. 그렇다면 또 그중에서도 다양하게 섹터가 나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도 살짝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제 현대차 중에서도 전기차나 수소차는 사실상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시겠죠? 최근에 EM코리아라든가 아니면은 뭐 최근에 두산퓨얼셀, S퓨얼셀 아니면은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관련, 수소차 관련 이슈를 계속 물고 올라왔어요. 그다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대차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기술, 현대차에서 새롭게 진행하는 기술력. 그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기술력이 뭔데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방송을 계속 보시면 현대차가 지금 밀고 있는 신기술이 이거구나 알 수 있으니까 계속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가 밀고 있는 그 신기술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기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의 한 주간의 이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 들고 오셨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이 제일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지금 시장이 하락으로 이어질 시장인가 아니면 조정장인가 이런 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사실 이번 주 시장은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흘러가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 지금 시장은 속고 속이는 자만 존재할 뿐이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하락장처럼 계속 만들고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분명히 과거 코스닥 증시의 고점이 930포인트대를 정도를 만들어줬고요. 이번 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900포인트대를 돌파하면서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한 급등세, 시장에 대한 상방, 시장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시세를 기대했지만 900포인트를 찍어주는 그 순간이 뭐가 됐습니까? 최고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자, 첫 번째, 900포인트를 찍자마자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이 생각을 가지느냐? 드디어 시장이 쌍봉을 맞고 떨어지는구나. 쌍봉을 맞고 죽는구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이 최고점이라고 판단하에 뭐합니까? 손절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보통 우리가 늘 그랬어요. 늘 연휴를 코앞에 두고죠. 우리가 지금 바로 추석을 코앞에 두고서 연휴를 코앞에 두고서 이제 시장에 대한 조정이 조금 나와줄 뿐이라는 거예요. 제 방송을 끝까지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지난달에도 제가 예상하는 시장의 상방 시세의 출발은 추석 이후가 되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에 제약바이오의 버블을 본다라고 하면요. 그 당시도 똑같았어요. 2017년도 정확하게 6월, 7월, 8월 이렇게 흘러가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트럼프와 김정은 국방위원장,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간에 이제 북한과 미국 간에 서로 핵미사일 전쟁을 한 해 만에 불바다를 만든 해 만에 하면서 추석 연휴가 직전까지는 계속 증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빅텍이라든지 퍼스텍이라든지 스페코라든지 이런 방산주들에 대한 종목들이 100%, 200% 상승을 보여주면서 증시를 계속해서 찍어 눌렀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그런 서로 핵전쟁을 한 해 만에 불바다 만든 해 만에 했던 그런 시장이 정확하게 추석을 기점으로 뭐가 됐습니까? 추석을 기점으로 상승 탄력을 잡아내더니 제약바이오의 대파동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2017년도 제약바이오의 대파동 역시도 10월 이후였다는 겁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번 시장도 뭡니까? 지금 900포인트대의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하락장과 조정장을 만들어 놓고 추석 이후에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와서도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크다. 오늘 방송 끝까지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요. 시장의 버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때 우리나라 증시의 버블이란 겁니다. 과거 비트코인이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명분하에 증시의 버블을 만들어 놓고 뭐 했습니까? 비트코인, 그냥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그냥 거기에 이제 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이제 그 안에 소속된다는 이유 하나로 몇천 %씩 날려냈고요. 몇천 %씩 올라갔고요. 그 안에서는 뭐였습니까?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계좌를 바꿀 수 있었던, 우리 흔히 갑작스러운 이제 로또 맞았다고 하죠. 수십억을 벌어들였던 20대, 30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증시도 그런 시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여러분들께 분명히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을 조정으로 만든다 해서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물량을 주워 담을 것이고요. 이 물량을 주워 담는 사람은 분명하게 2021년도까지 봤을 때 계좌가 크게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버티지 못하고 속고 손절을 칠 것이냐. 내가 속지 않고 버텨서 물량 확보를 더 많이 해서 더 큰 수익을 가져갈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잘 따라와 주신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 옆에서 분명히 2021년도 계좌를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버블 장세다, 뭐 거품이 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중될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정책주나 뭐 제약주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상 말씀드리지만요. 이제 증시에 버블이 나왔을 때 테마, 기업, 이슈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 과거의 제약 바이오도 아시겠지만 그냥 그 기업이 뭐 하는지,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뭐 제약, 뭐뭐 젠, 그냥 붙으면 일단 날리고 보는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증시의 버블이 형성된다. 모든 종목들이 그냥 날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다만 어디서 어떠한 패턴을 만들고 날아가느냐의 차이지 절대적으로 기업의 이슈를 가지고서 테마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시젠이라는 종목이, 엑섹스바이오라는 종목이,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이런 종목들의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 종목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급등하니까 더 빨리 수익 주겠지 하고 따라 붙는 거예요. 증시의 버블이 형성된다고 하면요. 모든 종목들이 일단 오르고 보고 그 위에서 뭔지도 모르고 따라 붙는 김치 프리미엄들, 그냥 묻지마 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뭐예요? 묻지마 매수가 들어왔을 때 시세 차익을 크게 노리고 그 묻지마 매수 하시는 분들에게 물량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진짜로 너무 잔인해요. 누군가는 잃어야지만 누군가는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제 방송을 끝까지 따라오셨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잃지는 않도록, 적어도 여러분들이 묻지마 매수와 함께 다른 사람의 수익을 위해서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께서는 전기차 관련된 내용들 뚜렷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또 강태호 전문가님께서는 이 개별 장세라서 종목적인 움직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의 흐름을 보셨는지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흐름 보셨을까요? 네, 특징주는 당연히 아까 강조했던 현대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현대차냐면은 사실상 얘기한 대로 대형주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있느냐고 하겠지만, 대형주가 10% 올라가면은 그 후속주, 이 부품 만들다든가 아니면 자회사라든가 아니면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20%, 30%씩 올라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 현대차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1월 같은 경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2분기에는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성장이 나오고 오히려 3분기, 4분기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이번에 이 차가 하나 나왔습니다. 실제 2021년식 이 투싼이 나왔는데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이쁜 디자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리세이드라든가 그 전에 자동차들이 다 지금 완판이 나와주면서 아마 이번 투싼도 엄청난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본다고 한다면은 현대차는 지금 일반 자동차로도 매출이 그렇게 폭증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전기차 전 세계 4위까지 판매량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4위지만 내년에 아까 얘기했죠. 이 현대차의 기술만으로 나오는 아이오닉 5가 2월 달에 출시가 되고 그 전기차 매출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4월 달, 5월 달에 전기차 자기만의 기술력으로 나오게 되고 한다면은 충분히 4위가 아니라 3위, 2위, 거의 1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중요한 게 뭐냐? 현대차, 전기차, 수소차는 계속 얘기 나왔는데 뭐다? 이번에 새로운 기술을 위해서 미국과 만든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앱티브라는 기업이 있어요. 미국에. 이 앱티브라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 자율주행 택시를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 앱티브라는 기업이랑 현대차랑 미국의 합작사를 설립해요. 바로 모셔널이라는 바로 자율주행 기업이고요. 실제 지금 현대차는 수소 전기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
자동차의 역사의 이 100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 항상 사람이 운전했다면 근데 이 주변 기기들은 좀 바뀌었겠죠. 뭐 주차를 조금 편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손을 놔도 잠깐은 갈 수 있다든가 그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라는 역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바꿔놓기 위한 지금 이 모 셔널이라는 기업을 설립을 하면서 현대차가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보다 결국 수소차든 전기차든 일반 자동차든 자율주행 기술은 핵심이다. 그래서 그 관련 주도를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현대차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요즘에 좀 수소 전기차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너무 나중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 나중 얘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이 고속도로에서 이 테슬라를 타고 가는데 이 자율주행을 켜놓고 이 보조석과 뒷자리에서 술을 먹는 그런 영상들이 공개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 이게 말이나 될까 위험하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기술력이 그 정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가 사실상 이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생기지만 실제 지금 이러한 자율주행이라는 게 우리 눈앞으로 내 바로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이 뭐 지금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중요하냐라고 하겠지만 실제 10월이 넘어가면은 뭐가 있냐? 법 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술력이 있네 없네 뭐 미래 기술력이네 21세기 기술력이네 22세기 기술력이네 하더라도 가장 이 기술력의 핵심 뭐냐면 법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 안 되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라도 불가능한 거고 법적으로 가능하면은 사실상 기술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 법 개정이 10월에 있다라는 거죠.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차 잘못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주인 잘못인가? 아니면 누구 잘못인가? 이게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이 확실하게 나오는 게 10월부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는 진짜 자율주행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년 이내, 많게는 2년 이내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10월 다가올 이벤트까지 있기 때문에 먼저 선취매하는 관점으로 이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대차 살펴보았고요. 자, 이어서 특징주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이에요. 뭐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은 일단 뭐 다 알다시피 이런 종목 뭐 들고 온 이유는 뭐 사실 뭐 맞아요. MTN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최근에도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이 강력하게 상승을 한 이유를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 늘 말씀드렸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라 했습니까? 치료제라든지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집중하고 있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수혜주는 택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얘기했던 이슈를 분석하고 테마를 분석했을 때는 절대 택배에 관련된 건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이 차트를 만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죠. 차트를 이 구간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택배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나와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소개시켜드리고 단기간에 3거래일 만에 뭐 70% 이상 수익도 나긴 했지만 다시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흐름 봤을 때 사실 한국 패키지는 5,000원대만 뚫어준다. 주봉상 본다 하더라도 5,000원대 뚫어준다. 월봉상도 5,000원대 뚫어준다. 그럼 이제 신고가 진단키트라든지 이제 치료제가 날아갔던 것처럼 더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뉴스 보시면 요즘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분명히 제가 택배 간다 해도 많은 분들이 무시했어요. 늘 여러분들께 제가 저점에서 종목을 추천드릴 때는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뭐라 했어요.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 관련된 이슈 무조건 나온다. 요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택배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까지 나옵니까? 실제로 이 택배 직원분들이 본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택배 물량을 소화하고 있어요. 그만큼 택배에 대한 이 수혜라든 택배에 관련되어 있는 이것들이 굉장하게 많기 때문에 이 택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은 앞으로도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차트를 보고 이렇게 접근하셔
접근하셨어야지 만약에 지금 이슈를 보고 접근했다. 그럼 뭐 사실상에 지금 들어가서 수익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 아직 오르기 직전의 자리,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요. 지금 이제 한국 패키지 들고 있어도 60% 이렇게 70% 수익이에요. 앞으로 더 날아가면 100%, 200%까지 볼 수 있는 건데 굳이 우리가 고점에서 올라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방송 끝까지 잘 따라오신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오르지 못했고 더 나아갈 만한 종목들, 아직까지 바닥에 있고 우리가 정말 증시에 버블에서 100%, 200%까지 상승 탄력이 열려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방송 끝까지 잘 따라주신다라고 하면은 이슈 분석할 필요 없고요. 테마 분석할 필요 없고요. 시장을 쫓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갈 종목만 사서 수익을 봅시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어지는 이후에 방송까지 잘 따라오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주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택배 관련주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택배 관련주도 말고 또 다른 종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추천하실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방금 말씀드렸죠. 방금 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뒤에 다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충분히 살짝 궁금하신 분들 계실 그러니까 것 같아요. 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날씨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에 나가시는 분들 어떤 종목이라고 궁금하실까 봐. 하면은 제가 네. 좀 당황스럽네요. 분명히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테마 볼 필요 없고 이슈 볼 필요도 없고 차트에 모든 게 정답이 있다고 차트를 보고 말씀드린다 했는데 어떤 종목이다 하시면은 지금 뭐 맞아요. 여러분들 강태용 전문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강태용 전문가가 어떤 차트 흐름을 좋아하시는지 알 거예요. 강태용 전문가 늘 여러분들에게 바닥에 있는 종목만 사서 바닥에 있는 종목에서 수익을 극대화드립니다. 강태용 전문가는 100%, 200% 올랐던 자리에서 10% 수익을 주기 위해서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단 1%도 오르지 않은 자리에서 100%, 200% 이상의 수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드릴게요. 사실 뭐 어떤 종목을 보라 하면은 테마라든지 이슈라든지 지금 사실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왜? 강태용 전문가 늘 어떠한 테마에도 취급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이슈에도 몰려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고루고루 다 봐요. 고루고루. 지금 시장이 코로나가 간다고 해서 코로나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2018년도 1월 달에 제약바이오가 너무 크게 갈 때 제가 남북기업주 차트가 이뻐서 남북기업주 사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저에게 많은 욕을 했어요. 제약바이오 랠리는 남북기업 사라 한다고. 하지만 남북기업주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300%, 400% 실제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다 날라갔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장에 나와 있는 테마를 쫓을 게 아니라 우린 차트만 보고 먹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거고 오늘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준비한 종목들도 역시나 바닥 구간에서 차트가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 무엇인지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는 시간이죠. 바로 관심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강태공 전문가님께서는 다양한 테마주들을 노려보자. 그리고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는 전기차 관련주 또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어떤 종목들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해집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상 이제 이 알아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동차들끼리 안 부딪히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냐 한다면은 이 차량 통신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이 나 혼자 자율주행이면 안 돼요. 이 자율주행 차가 여기 있으면은 앞에 차, 뒤에 차 다 자율주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끼어들 테니까 너가 조금 뒤로 밀어놔.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갈게. 뭐 이런 서로 간의 통신이 잘 돼야만 실질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V2X라는 이 차량 통신 기술, 이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라닉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라닉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차량들끼리, 이 자율주행차들끼리의 이 통신을 할 수 있는 또는 이 자율주행차들끼리 통신뿐만 아니라 실제 신호등이라든가 이 모든 것과 상호 통신 가능한 이 자율주행차 솔루션을 만든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자율주행에서 좀 핵심적인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 갑자기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냐, 갑자기 자율주행이 나간 이유 뭐냐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테슬라 뭐 자율주행 켜놓고 술 먹거나 아니면은 자율주행 켜놓고 자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건 사실상 문제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 법안이 이번에 이 진행이 된다는 부분에서 우리한테는 이슈가 된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월 초입니다. 10월 초에 무슨 이슈가 있냐?
우리 밑에 쭉 내려가면은 시흥시에서 이제 이 백옷 신도시란 곳이 있습니다. 그 백옷 신도시 이 심야 버스가 이번엔 자율주행으로 이 시범 운행을 한다라고 이슈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과 일정한 이제 이 길을 가겠지만 그렇더라도 심야 버스가 자율주행으로 정말 이 운전자 없이 운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또한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우리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기술력이 지금 자율주행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 이슈가 되고 이 전기차, 수소차 항상 그 다음은 자율주행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눌림목 이후에 급등 기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라닉스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눌림목이 좀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공략을 하셔라 말씀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약 저점에 있는 이 장기 이평선 라인대 7,600원 라인대 잡으시고 목표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이 매물대 구간입니다. 9,000원 돌파하는 거 보면서 천천히 대응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라닉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제가 생각했을 땐 더 큰 종목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현대차나 뭐 LG도 관련해서 이노텍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보다는 그런 종목들이 낫지 않을까요? 사실상 이제 최근에 LG화학이 이 LG 배터리 사업 부분을 분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LG화학이 분사를 하면서 LG화학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뭐가 올라갔냐? 그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갔어요. 실제 상한가를 간 거는 나인테크라든가 아니면 신성 델타테크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상한가를 갖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현대차가 자율주행 이슈가 있고 나라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자율주행 정책 법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급등이 나오고 크게 나오는 종목은 결국에는 좀 작고 시가총액이 많지 않고 이슈가 충분히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뭐 180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상한가를 간다? 말이 안 되죠. 보통 삼성전자의 뭐 1차 벤더 아니면 삼성전자의 이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 보통 그런 기업들이 급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자율주행도 자율주행 기술력을 만들고 있는 뭐 현대차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LG 관련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 이 소형 기업들 일정한 기술력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들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적으로도 현재 자리에서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바로 라닉스입니다. 자, 라닉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7,6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그다음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종목에 대한 강력한 이슈는 사실 없습니다.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굳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러셀이라는 종목이에요. 러셀이라는 종목이고 일단은 뭐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련돼서도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아가는 종목입니다. 많이 받아가는 종목인데 사실 이 러셀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뭐 간단해요. 강태용 전문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차트가 먼저 따라온다. 저는 차트 맹신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믿는 거는 오히려 이슈도 아니고 테마도 아니고 차트뿐이다. 차트만 만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주가는 올라간다 저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러셀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간단해요. 이 러셀이라는 종목을 딱 보시면 스펙 합병 상장입니다. 스펙 합병 상장주. 보통 스펙 합병 상장주는 과거에 합병 상장되기 이전의 가격대가 있어요. 보통 2,000원 정도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2,000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이 구간대에서 놀 때는요, 이 밑에 아래서는 얼마든지 매수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캐몬이라는 종목이 있죠. 캐몬이라는 종목도 어떻습니까? 캐몬이라는 종목도 이 밑에서죠. 2,000원 근방 아래에서 놀다가 어떻게 돼요? 이 밑에서 물량을 모아가면서 차트를 만들어 놓고 날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날리기 시작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100% 정도 수익냈던 종목 중에 네온테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온테크라는 종목도 최근에 스펙 합병 상장이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2,000원 아래에서 놀다가 뭐 한다고요? 2,000원 아래에서 놀다가 여 밑에서 매수 구간대를 주면서 날려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셀이라는 종목도 지금 너무 간단하게 일단은 뭐예요? 기술적인 흐름만 봐도 괜찮아요. 지금 일단 기술적인 흐름만 봤을 때도 뭐 해준다고요?
기술적인 흐름만 봤을 때도 지금 충분히 바닥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서 올려주는 구간대, 이 합병 상장 이전에 이 구간대 아래서 놀던 종목이 지금 물량을 모아가면서 차트적인 흐름도 어떻게 한다고요? 월봉상 차트를 봤을 때 하방 추세를 뚫어내고 그다음 뭐 한다고요? 상방 추세를 지켜내주고, 그럼 이런 종목이 앞으로 2,500원을 강력하게 뚫었을 때는 충분히 시장에서 시세를 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셀이라는 종목이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갭 띄워놓고 갭을 메꾸는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죠. 갭을 메꾸는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물량 소화가 끝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방 시세에 더 크게 가는 확률도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러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목표가는 3,500원 정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000원으로서 조금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셀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슈도 정말 중요하지만 차트적인 흐름도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정말 많이 주셔서 사실 이런 질문 드리기 좀 실례일 수도 있는데 이 종목도 실제 진짜 갈지 좀 궁금해집니다. 정말 갈까요? 사실 뭐 앵커님이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진짜 갈지 궁금해진다. 100% 갑니다. 이러면 저는 잡혀가고요. 네. 모든 종목이라는 건요. 갈 때 타이밍이 있겠죠. 늘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 사실상의 100%는 없어요. 다만 이런 구간대에서 조금 더 높은 확률로 갈 뿐이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준 종목들이 적어도 100개를 소개시켰다면 그중에 90개 이상은 수익이 대부분 최소 못해도 한 30%, 50%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패턴을 통해서 뽑았던 종목들이 지금 그런 패턴을 통해서 뽑았던 종목들이 지금 러셀과 동일한 패턴이기 때문에 뭐 앵커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무조건 간다. 이거는 제가 지금 금감원에 잡혀가야 될 내용이고, 적어도 확률이 조금은 더 높은 확률로 갈 만한 패턴을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갈 만한 확률이 높은 이 종목, 자, 러셀입니다. 러셀은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000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당연히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 중에서도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ADAS라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ADAS 기술력이 뭐냐 한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자동차를 끌다 보면은 이 첨단 이제 자동차 보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정말 많이 쓰시는 게 있어요. 바로 어드밴스드 우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바로 사실상 내가 일정 속도를 밟고 있으면은 고속도로 같은 데서 발을 떼도 알아서 이제 가주는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차의 간격을 알아서 맞춰주고 앞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는 그 기술력이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ASC 관련 이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ADAS 기술 중 하나고, 그 다음에 내가 혹시나 졸음운전을 하더라도 이 옆에 이 자동차 선을 이탈했을 경우에 다시 자동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딘가에 박으려고 할 때 그걸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 핸들을 잡아주는 기술력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다 ADAS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DAS 관련된 기술력을 만드는 기업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었고 눌림목이 나와주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 아까 얘기했던 현대차의 기술력의 조금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서 아까 앱티브란 기업이랑 같이 모셔널이라는 자율주행 이 기업을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왜 이 합작법인을 설립했냐라고 한다면은 실제 앱티브가 원래 자율주행 택시를 하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자율주행 택시를 하는데 그럼 자율주행이면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2명이나 타고 있던 거죠. 첫 번째는 안전요원, 그 옆에는 자율주행 설명요원. 그래서 오히려 운전사를 쓰는 게 더 싼 수준인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거를 진짜 자율주행 택시를 만들어 보자. 언제까지? 2022년도까지. 그래서 아마 현대차가 이 모셔널이라는 합작법인을 통해서 2022년까지 자율주행 택시가 진짜 우리 택시를 탈 때 이제는 이 운전자가 없는 거죠. 그냥 타서 그냥 위치만 입력하면은 알아서 가주는 그런 택시가 이제 거의 2년 안에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술력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력이 아까 얘기했던 ADAS, 그 중에서도 어드밴스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관련 기업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시초가 이하로 음봉이남을 공략하셔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상단에 일단 정고점 근처입니다. 4,650원 라인대 목표가 잡으시고 손절가는 약 3,950원 라인대 손절가 잡으시면서 대응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이 종목 역시 자율주행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 종목 라닉스와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두 종목 다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요즘 뭐 주린이 분들이시라든지 아니면 뭐 단타 말고 또 길게 그냥 매수하고 잡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은 또 특히나 많이 매수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두 종목 중에 한 종목만 꼭 추천을 해드려야 된다. 그럼 어떤 종목이 더 나은 건가요? 혹시 주린이세요? 그렇죠.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이제 라닉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로 본다고 한다면 이 사실상 종목이라는 게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대장주가 있고 2등주가 있고 3등주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라닉스가 조금 더 강하게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두 종목 다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오를 시기가 되면은 같이 오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슈가 아까 얘기한 대로 10월 이 초에 몰려 있거든요. 10월 초에 150신도시에서 자율주행 시내버스 운행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율주행에 대한 보험법이 10월에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이 되기 전에 아마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상승세가 만들어지면은 그때 아마 목표가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은 라닉스인데 10월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먼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종목은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4,650원, 손절가는 3,950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강태호 전문가님께서 마지막 관심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이번에 들고 온 종목도 이슈보다는 차트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는데 그래도 뭐 굳이 이슈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슈가 좀 부족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이에요.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이 이제 과거에 남북 경영 모멘텀으로도 엮여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굳이 이제 이슈를 찾아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가올 이제 유엔 연설에서도 새로운 대북에 대한 어떤 이 북한에 대한 이 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계속 요청을 할 생각이고 또 이 남북 경협, 이 남북 협력 관계에 대한 걸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또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우리가 계속 북한을 믿어주고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통일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지금 최근에 다시 남북발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 뉴스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연설을 코앞에 두고. 그럼 이 뜻은 무엇이냐? 또 유엔 연설이 이제 23일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 대통령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집중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다시 남북발 모멘텀 경협 관련된 수혜주들이 한번 이슈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책발 모멘텀은 꾸준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장에 이 최근에 들어서 이 남북발 모멘텀 통일이 정말 할 수 있다. 북한은 잘하고 있다. 뭐 북한과 우리의 협력은 이대로 꾸준하게 잘만 이어지면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걸 봤을 때 분명히 남북 관련 이슈가 한 번은 더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면서 에버다임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차트적인 부분 봤을 때 제가 늘 여러분들 강조했던 거 정말 여러분들 강조를 하고 정말 좋아하는 거 있죠. 자, 늘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서 갭이 나와주는 구간. 바닥에서 갭이 떠주고 이제 음봉으로 찍어 누르면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갭 뜨고 윗꼬리 달고 거래량이 터졌다. 이거 지금 물량 턴 거야. 이제 뭐 시세 차익 들어간 거야. 물렸어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바닥에서 갭 뜨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 여기서는 아무리 때려 죽여도 시세 차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한다라는 과정을 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그래서 에버다임이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신다고 하면 분명히 충분한 시세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500원으로서 이전에 저점대를 깬다라고 하면은 정리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전기차나 코로나 관련주들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경협주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이 자율주행 관련주도 너무 먼 종목 같아가지고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종목이 조금 더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사실 뭐 늘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요, 강태공 전문가가 추천할 때 늘 애매해요. 실제로 날아가고 나면은, 저거 내가 살 걸 후회하지. 많은 분들이 아까 주린이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주린이의 공통점 딱 하나입니다. 절대 저점에서 사지 않고요. 절대 이슈가 터지기 전에 사지 않고요. 절대 급등하기 전에 사지 않습니다. 무조건 급등을 해야 내가 사놓고 그때서 뭐합니까? 내 손을 묶어버릴 거라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오히려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종목. 정확하게 딱 잘 얘기해 주셨어요.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관심이 안 간다고 하니까 이 종목은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오히려 관심이 안 가지는 종목, 그것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점에 있는 이 종목 바로 에버다임이었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를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를 3,5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다음 주 전략 역시 궁금해지는데요. 자,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전략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증시는 개인적으로 상승세보다는 아마 박스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는 대부분 종목이 그냥 아무거나 잡는다고 올라가는 증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5월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이슈가 있는 것 위주로, 아까 얘기했죠? 10월 초에 자율주행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안 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중심 이슈는 자율주행이나 현대차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 박스권 등 잘 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들 뭐 일요일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지금 약간 살짝만 조금 더 언급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사실상 자율주행 이슈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다음 주에 뛸 수 있는 이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지금 이 추석 때문에 사실상 10월까지 가는 이 시간 자체가 워낙 짧아졌어요. 10월까지 가는 길 자체가. 그래서 지금 10월 가는 날이 거래일수로 따지면 해봤자 뭐 7거래일, 8거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7, 8거래일 안에 단기 수익이 좀 날 수 있을 만한, 단기 급등이 기대될 수 있을 만한 자율주행 관련주가 궁금하다 하시면은 그래서 일요일 오후 이 10시 방송에 오셔서 좀 많은 것들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 무료 방송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께 다음 주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사실상의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일을 보려. 지금 시장은요, 증시의 버블을 가져오기 직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어떤 걸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종목이 200%, 300% 이상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2천만 원만 찍었다 하더라도 200%면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걸 뭐하러 다음 주에 매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먹고 나올 생각이냐 이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증시의 버블을 기대하셔야 될 때고 증시의 버블에서 크게 갈 종목을 찍어야 되고 크게 갈 종목을 분명히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는지 강태용 전문가가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마다 어떻게 하면 다 날아갈 수 있는지 너무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이런 방법, 정말 2021년도에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천만 원의 계좌가 억대의 계좌가 될 수 있는 게 2021년이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희망하시고 이번 증시의 버블을 믿는다. 그럼 오늘 토요일 방송이죠. 오늘 방송 끝나고 이어지는 방송까지 여러분들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방법,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랐을 뿐 분명히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이어지는 방송까지 잘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완세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살짝 내려보시면 저희 강태공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오늘 3시부터 저점에 있는 그 종목들 오늘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저희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문자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려 볼까요? 자, 바로 이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휴맥스고요. 네, 5,200원이라고 하시네요. 이 종목 하나랑요.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성우하이텍이고요. 또 3,700원대 보유하고 계시네요. 70%라고 하시네요. 자, 이 두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 휴맥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5,200원이고요. 15%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 종목 도와주시죠. 네, 사실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수익권이 왔는데 수익 매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기다리시다가 아마 마이너스로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휴맥스가 급등한 이유가 뭐냐? 휴맥스 자체 이슈는 아니에요. 이 휴맥스 자회사인 이 휴맥스 EV라는 기업이 있는데 휴맥스라는 EV가 이 대우건설이 투자를 하면서 진짜 일반적인 아파트에 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엮여서 급등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좀 급등세가 좀 많이 나왔죠. 저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올라가는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은 거의 주가 3,000원에서 거의 7,200원이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100%가 넘는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늘목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사실 소폭 수익이라도 매도치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지금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손절가만 잡고 일단 홀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단기 반등세, 본전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손절가는 4,34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본전 오면은 전량 매도하고 좀 새롭게 쉽게 이미 뛴 종목 말고 다시 상승세가 좀 신선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갈아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맥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이었죠. 바로 성우하이텍이었습니다. 자, 성우하이텍 우리 강태구 전문가님께 여쭤볼 건데요. 자, 3,775원이고 70%라고 하시네요. 일단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이거는 제가 과거에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린 종목이죠.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3,600원 이하가 굉장히 아름다운 매수 구간을 좀 생각한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뭐 테슬라데이가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바로 이제 다음 주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집중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차트를 뜯어봤을 때 뭐 지금 갭을 만들어 놓고 갭을 메꾸는 자리입니다. 갭을 메꾸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청자분께서 성우하이텍을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정확하게 갭 띄워놓고 이 구간에서 물량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전에 꼬리를 지켰기 때문에 손절가만 3,200원, 3,300원 정도만 잘 잡아내시면서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시세 차익을 크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거는요. 조금은 느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꾸준하게 수익이 날 종목들. 당장 내일 5%를 먹기 위해서 당장 다음 주에 10%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 다음 달에 100%, 200% 그 큰 이상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종목은 늘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잘 가지고 가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지금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하나씩만 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자창 열어봤고요. 자, 저는요, 바로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17만 원 이 정도로 보유하시고요. 또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강태공 전문가님 선택을 도와주셨고요. 낚시 좋아한다고 하시네요. 낚시광이라고 하시고요. 엔지캠 생명과학이고요. 대어를 낚으려고 들어갔는데 잘 안 간다고 하십니다. 12만 원이고요. 비중이 100%라고 하시네요. 이 종목들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17만 8천 원이라고 하시는데요. 마르스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사실 현대차 17만 8천 원이면은 가장 최근에 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고점 부분이고 솔직히 아무리 기업이 좋더라도 고점이면은 리스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이슈보다는 내년의 이슈가 좀 더 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월 달에 아이오닉 5가
출시가 되고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가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당장 뭐 하루 이틀 일주일 볼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부터 최소한 4개월 이상, 많게는 5개월 이상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한 솔직히 16만 원까지는 버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일단 16만 원 잡으시고요. 저는 중장기로 일단은 보고 가자. 중장기로 일단은 또 홀딩하자 말씀드리면서 일단 정고점 돌파하는 거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6만 원이고, 오늘 손절할 건 아니고 16만 원 오면 한 번 더 물어보러 오세요.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 목표가는 19만 2천 원인데 돌파하는 거 보고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물어보러 오시면 다시 대응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엔지캠 생명과학 바로 강태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일단은 정말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게 낚시를 굉장히 좋아한다, 낚시광이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낚시를 좋아해요. 거기서 느꼈던 게 기다림의 미학, 여유롭게 기다려서 수익을 크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그냥 그 기다림의 미학을 무시하고 대어에 좀 집중하자고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빠르게 기술적인 것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효과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고요. 상단 추세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11만 5천대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 15만 원까지 기술적인 반등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